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전 지금 아침 일찍 나가고 있는데, 나가서 저희 직원쌤이랑 합류해서 또 지방으로 향합니다. 지금 2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수도권은 예전에 별도로 끝냈고요. 그리고 강원도, 전국이죠. 사실 아파트가 있는 전국구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전국구를 거의 다 돌고 있고, 문제는 2바퀴째 돌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전이랑 시장이 뭔가 체질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이제 말씀하시는 어조나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전 그게 중요하거든요. 컨텐츠들을 보면은 어떤 지식 전달도 있고 참 좋죠. 감사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정치 채널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경험 중에서도 좀 이렇게 최근의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 제가 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뭘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경험을 나눌 게 많고, 경험이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쪽 공부할 때 이런 게 많았어요. 경험을 저도 이해하는데 잘 된 것만 얘기해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게 얼마나 올랐다, 지금 이게 얼만큼 비싸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해보면은 부동산은 정말 개인의 영역이거든요. 명의를 뭘 쓰는지, 대출을 뭘 쓰는지, 언제 사서 어디에 파는지, 그리고 물건이 일물일가지잖아요. 팔릴지 안 팔릴지, 그 사람이 이걸 얼마에 사는지, 또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실거주할 건지 세를 놓을 건지, 다양한 사례 안에서 내 물건이 사고 팔리는 과정이 부동산 투자거든요. 물론 그 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부가 말도 못하게 개입을 했죠. 제가 여기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가 아예 안 돼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같은 국가가 맞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달라요. 결이. 자유시장이었다가 지금은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런 규제들이 나와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기조 자체가 경제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공포심이 감돌고 있죠. 한국은 경험이 있죠. 몇 번의 경제 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저는 왜 다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뭔가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경험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리고 전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간단한지도 몰라요. 직장에 가면 할 일을 정해주잖아요. 전 가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옛날에 일할 때 어땠는지 생각을 해요. 제 강의 시간에 들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건 제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직장이 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제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그냥 저는 빨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 제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저한테 반문을 했을 때, 직장이 주는 혜택보다 직장이 저한테 주는 그것,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같이 사업을 해보면,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제 파트너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결정한 사람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회사는 그게 법인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잘 되면 잘 됐는지, 안 되면 안 됐는지. 그리고 직원분들은 저도 똑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오너나 사장만큼 뭔가 데미지가 오거나 아니면 성취감을 느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도 본인의 사업에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 일을 만들어내고, 할 일이 커지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분들에게 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방시장에 비록 기회가 없을지라도 전 다녀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정말 평범한 사람에서 지금 여기까지 너무 감사하고 제 분에 넘치게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받는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뭔가 했어요. 근데 뭔가 할 때 남들이 다 할 때 한 게 아니고요. 저 예전에 사람들이 부동산 아무도 안 할 때 들어왔잖아요. 제가 국제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 집 마련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샀어요. 국제금융위기 때. 근데 왜 샀냐면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더 올라갈 줄 알고 공부 안 하고 산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버텼거든요. 제가 쭉 해보니까 내가 그때 샀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사세요가 아니에요. 똑같은 시절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 사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되고 안 좋을 때 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부동산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그건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작 자체를 안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그거 투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때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모두가 열광할 때 막판에 그렇게 아무 대비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잘 될 때도 신이 나지만 안 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힘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포괄적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복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공부가 분양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이 2008년, 2009년이란 뜻은 아닌데 뭔가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쭉 지내와 보니까 전세 월세보다는 매매가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매매가 좋다기보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 월세가 진짜 안 좋은 선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셔서 뭔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다? 저는 그러면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아파트를 사고 바로 이제 꼬꾸라졌거든요. 2010년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꼬꾸라졌는데 와, 그때 하우스푸어나 아니면 선머머 선배님 나와서 이제 스타적으로 활약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투자했던 그것이 빈집이 되어서 아무도 쓰지 않는 말 그대로 진짜 콘크리트 덩어리, 쓰레기 덩어리 이게 될 거라는 공포심 말고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분양가의 3분의 1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그래서 정말 절망하면서 몇 년 동안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왜 회복이 됐는지, 이런 시간들이 왜 다가왔는지, 그때 시장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하려면 일단 도전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지방장에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2번이나 나가본다는 이유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사람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지방에도. 좀 일찍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 늦게 줄어든데도 올해 4월 이후로는 사람이 쫙 빠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100% 따윈 바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죠. 100%를 바래요. 저는 100% 따위 바라지 않거든요. 저도 바라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전 인간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빠졌을 때 거의 기회가 있긴 있어요. 기회가 얼마나 클지 작을지 몰라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럴 때 기회가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기의 시기, 그리고 사람들이 빠지는 시기, 흔들리는 시기, 모든 각종 종류의 시기에 시장에 완전히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런 거 공유 드리는 거예요. 난 지금도 나간다. 난 지금도 현장에 나간다. 사람이 없는 시장에 나간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국을 보면은 지방을 포함해서 원래는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6대 광역시면 6대 광역시, 인천 빼고요.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방도시 나름대로 수급에 따라서 공급이 많으면 흔들리고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와 함께 매매가가 좀 올라가고, 원래 모든 지역이 서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재밌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때는 그래프를 봤을 때 국제금융위기 터졌던 한 8개월? 지방까지 다 펼치면 8개월에서 10개월. 2008년도 이거 빵 터졌을 때 부산 빼고 나머지 한 8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IMF 터졌을 때 외엔 없는데 지금 사실 경제 위기가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터졌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새 뭘 할지 모르시겠다면 움직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뭔가
행동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불안하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거나 팔거나 계약을 할 게 아니면 진짜 안 움직이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내가 한 달 일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당장은 돈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1년, 3년, 5년, 10년 후에 월급을 목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 얘기 하실 거 알아요. 야, 니 망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100%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100%가 월급이에요. 여러분 월급 가지고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세요. 저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너 왜 2차에서 자꾸 인터뷰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강의 시간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걸 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사람을 안 좋게 보시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안 좋게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솔직하게 공유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결과물이 좋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조용히 계신 것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온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미디어에 너무 노출돼서 그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양한 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나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들 감사드리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환절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